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강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제가 매매했던 어제부터 매매했던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이게 왜 좋다라고 봤는지 질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신규주를 보는 관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신규 상장한 예도 한번 포함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뭐 하든 안 하든 매매 어, 권에 저는 이제 주로 자주 포함을 시키는 이유는 신규 상장주는 방향을 잡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뻗어내는 힘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합니다. 당연하게도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한 3일 정도의 기간이 존재하고, 이후에는 관심이 꺾이고 나면은 다시 관심이 생기는 기간이 옵니다. 그 다시 관심이 생기는 기간이 매우 중요하고, 이후에 매매할 때는 신규주 처음에 수급이 강하고 방향을 잡고 있던 이 3일간 동안은 약간 스캘핑의 영역일 수도 있고, 매우 단기 매매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계속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안 되고, 변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방향을 잡으면 분봉상 흐름, 오늘 같은 경우에 SD도 마찬가지죠. 분봉상에 이렇게 흐름을 보여줄 때 진입을 해서 먹는, 그리고 이렇게 빠지면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방향을 나타내면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기에 적합한 수급 요소가 좋다라는 개념으로 신규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카페에도 패턴 강의를 설명을 드렸지만, 신규주 관련해서 몇 개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중점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뭐 카카오 게임즈를 제가 건드린 이유도 포함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일단 신규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 굉장히 강한 수급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오래 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좀 더 오래 가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루에서 3일 안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최대 거래량을 포함을 합니다. 그 최대 거래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워낙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래량이에요. 이 종목이 가진 유통 주식수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최대 거래량을 갱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그 정도 관심 집중 포화되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신규주를 매매할 때 당일에 이렇게 수급에 의존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신규주를 매매하는 기간은 이 거래량을 봐야 되고, 이 거래량이 형성된 가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은, 신규 상장, 얘도 마찬가지. 신규 상장 3일 동안 이렇게 강했어요. 첫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점상을 가고, 그리고 하방으로 빠졌죠. 그리고 3일째 음봉으로 빠지면서 최대 거래량을 만들어낸 종목 카카오 게임즈는. 그리고 나서 다 뺐어요. 신규 상장 당시 가격을 다 빼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신규 상장 당시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규 상장 당시에 이 만들어낸 이 고점은 대량 거래라는 거죠. 대량 거래.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평단가가 쌓여 있습니다. 밑에 좀 물 타고 하더라도. 네. 주식은 정해진 유통 물량수가 있고, 이거를 각각 나누는 거죠. 그게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또 물량이 큰 개인일 수도 있고, 소소한 개인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눠 가진 평단들이 여기에 쌓여 있다는 거. 그럼 얘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 벽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상장 당시에 만들어낸 거래량, 상장 당시에 만들어낸 고점, 그 기준봉의 가격의 저점, 중심, 고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돼요.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얘는 지금 이때 상장을 하고 고점을 찍고 여기서 기준봉, 음봉 기준봉을 만들어내고 거래량을 터뜨렸죠. 그러면은 뭘 기다려야 되냐면은 여기에 최소한 저점까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거래량,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신규 상장이 되고 신규 상장되고 쭉 빠졌죠. 거래량 안 나오죠. 이런 거래량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안 보는 거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봐야 되냐면은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거나 혹은 여기 저점 86,500원 86,500원 중요한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86,500원에 한번 줄을 꺼 봅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나왔죠. 예.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동반.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신규 상장 당시에 거래량까지 동반을 해버렸죠. 그러면은 이 구간, 최소한 이 구간은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됩니다. 얘는 이제 여기서 위에서 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규 상장 당시에 만들어낸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저는 얘는 곧 쏠 때가 됐다. 그리고 여기 고점, 단기 흐름에서 여기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여기를 노리면 9만원대, 9만원대, 10만원 한번 노려볼 만하죠. 9만원대까지 가는 애들은 10만원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9천원까지 간 애들은 만원을 한번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그 의미 있는 가격은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 가격은 사람의 심리예요. 만원, 2만원, 3만원 19,900원까지 가면은 2만원 찍을 확률이 높죠. 19,000원까지 가도 2만원 찍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심리적인 가격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9,000원, 9,500원까지 갔는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만원에 팔려고 하지 9,600원에 팔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원 이후에 또 매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 게임즈는 좋은 구간에 와 있고 계속해서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 두 개만 보면 돼요. 거래량 그다음 저점을 일단 돌파했고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기를 돌파하는 게 가장 최고의 그림이겠죠. 에코프로비엠 봅시다. 신규 상장하고 두 번째 날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얘도 마찬가지 음봉 거래량 그리고 여기에 저점을 돌파를 몇 번을 했죠. 몇 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저점 돌파는 그냥 주목한다라는 것이지 의미 있는 구간 아니에요. 실제 의미 있는 구간은 최소한 뭐 중심 그 다음에 고점. 여기서 거래가 한번 터졌는데 빠지는 봉이 터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양봉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거래를 터뜨리면서 여기를 칩니다. 여기가 뭐냐면 여기죠. 여기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 하이브는 한참을 끌었습니다. 한참을 끌었지만 결국은 첫날 만들어낸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봉은 안 나왔어요. 여기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나오긴 했는데 다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기 저점에 도달을 했죠. 첫날 만들어낸 이 기준봉의 저점 도달을 몇 번을 했습니다. 돌파도 몇 번 했고 정말 중요한 순간은 이제 중심 돌파가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건 저 위에 34만원 하나 남았죠. 남은 건 이거 남았습니다. 지금 이 윗단에서 이제 놀고 있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 3일째 최대 거래량 그렇죠. 양봉 고점 저점은 이미 여기서 다 돌파를 했고 저점은 여기서 이미 돌파를 했고 고점 돌파 추세 좋았죠. 다시 무너졌어요. 그럼 안 보죠. 안 보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는 여기 만들어낸 고점도 중요하죠. 여기 다시 돌파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낸 고점도 중요합니다. 고점 돌파 추세를 굉장히 잘 만들어냈죠. 거래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국 거래를 안 나왔는데 하방에 이렇게 기준봉 깔아놓고 요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요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해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준봉들 최근에 발생된 기준봉들의 단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깨뜨리면 얘는 추세가 살아있다로 볼 수 있죠. SK 마찬가지죠. 첫날 대량거래 저점 돌파가 요 구간에서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추세 상승 얘도 거래는 없습니다. 거래는 없이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기죠. 22만
여기 뚫어내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스 이거 오늘 상장했죠.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볼 때 계속 언급을 드렸던 두 가지, 신규 상장 당시의 거래량 그리고 대량 거래 터뜨리고 최고점 만들어낸 기준봉의 구간, 이런 구간들을 빠졌다가 다시 이제 기어 올라오는 순간부터 주목을 해야 되고,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를 돌파하는 신고가로 가는 형태는 매우 중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규주를 그 방식만으로만 활용을 하고 매매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예전에도 뭐 패턴 매매라고 해서 카페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신규 상장 당시에 뭐 어떤 흐름들,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로 신규 상장이 3일이 지나고 일정 기간을 흐르고 나서 언제부터 신규 상장주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거래량과 가격,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서, 뭐 다른 것들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렇게 이 구간을 다시 간다라는 거는 추세가 이미, 추세는 안 봐도 돼요. 추세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죠. 추세는 이 구간을 간다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돼요. 이런 구간에 의미 없이 나는 한번 버텨볼래 라고 잡아서 잘 먹었다, 이건 결과론이죠. 영원히 빼는 애들도 있어요. 영원히 빼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나의 스트라이크 존이 어딘지를 명확히 하시고, 첫 번째 스트라이크 존은 여기다, 두 번째는 여기다, 세 번째는 여기다. 혹은 갑작스럽게 하방에 있더라도 거래가 폭발을 해서 이 물량 수준에 거래가 터진다라면은, 이렇게 하방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 이건 위에 있네. 이렇게 하방에 있는데도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다, 이걸 뛰어넘는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 이 구간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진다라는 거는 여기 매물이 상당히 많이 일로 희석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량 거래를 발 아래 깔고 있어야 돼요. 대량 거래를 머리 위에 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추세 상승 종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바닥에 깔렸다, 지금 주가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 거래가 크게 터진다라면 그것도 스트라이크 존으로 포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양봉이어야 됩니다. 음봉으로 대량 거래 터지는 건 더 안 좋은 거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강의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들 보내시고 차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